공공 데이터로 뭔가 멋진 걸 해보고 싶은데 막상 열어보니 도메인, 메타데이터, 오픈 API 이런 낯선 용어들 때문에 막막했던 적 혹시 있으세요? 괜찮아요. 오늘은 이 암호 같은 용어들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릴게요. 데이터의 혼돈 속에서 명확한 질서를 찾아내는 법,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죠. 이런 거요.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데이터는 분명히 있는데 이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도 안 오는 그런 상황. 바로 이 뒤죽박죽 엉망인 상태가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죠. 왼쪽처럼 같은 휴대전화를 누구는 휴대폰, 누구는 스마트폰, 이렇게 제각각 부르면 이걸로 분석이 될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오른쪽처럼 휴대전화라는 딱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는 순간, 비로소 이 데이터는 쓸모있는 정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표준이라는 것의 힘이에요. 그럼 이 뒤죽박죽인 데이터를 대체 어떻게 길들일 수 있을까요?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우리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공통의 언어를 만드는 거죠. 데이터 세계의 문법, 즉 표준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데이터 표준이 뭐냐고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데이터 세계의 공식적인 약속, 일종의 규칙이에요. 이 단어는 앞으로 무조건 이렇게만 쓰자 하고 모두가 약속하는 거죠. 다 같이 똑같은 사전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랑 같아요. 오해가 생길 수가 없겠죠? 표준화 과정은요, 마치 엉망인 방을 정리하는 거랑 똑같아요. 일단 뭐가 문제인지 쓱 둘러보고 분석하고 1단계, 물건을 어디에 둘지 규칙을 정하죠. 2단계, 그 다음엔 정해진 규칙대로 싹 다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3단계, 그러면 마침내 혼돈 그 자체였던 공간이 아주 명확하고 쓸모있는 정보로 가득 찬 방으로 변하는 거죠. 4단계. 자, 우리만의 공동 언어를 만들기로 약속했다면 이제 그 언어의 핵심 문법이랑 단어들이 뭔지 알아봐야겠죠? 지금부터 데이터 표준을 단단하게 받치고 있는 세 개의 기둥, 바로 용어, 도메인, 그리고 코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공통 표준 용어, 도메인, 행정 표준 코드. 이 세 녀석이 데이터가 일관성을 갖고 정확해지도록 만드는 핵심 기동 역할을 해요.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먼저 공통 표준 용어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정부가 직접 만들어서 나눠주는 공식 단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공공기관은 데이터를 기록할 때 반드시 이 단어장에 있는 단어만 써야 하는 거죠. 근데 이 단어장,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2023년 11월 기준으로요, 무려 5,386개의 단어가 표준으로 정해져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자, 두 번째 기둥은 도메인입니다. 이건 각 데이터 칸의 입장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이를 적는 칸에는 오직 숫자만, 가입일 칸에는 연, 월일, 형식의 날짜만 들어와 하고 문지기처럼 지키는 거죠. 나이 칸에 20살 이렇게 글자로 쓰는 걸 원천 차단해 주니까 데이터가 엉망이 될 일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은 행정 표준 코드예요. 이건 글자 대신 숫자로 된 코드를 써서 통일성을 유지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은행 이름을 산업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다 쓰는 대신에 그냥 0288 같은 코드로 딱 정해버리는 거죠. 이러면 헷갈릴 일 없이 아주 명확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아주 깨끗하게 표준화됐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깨끗한 데이터가 대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메타데이터가 마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 문장 하나가 메타데이터의 모든 걸 설명해줘요. 홍길동, 이순신 같은 값들은 사실 그 자체로는 그냥 글자 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름이라는 꼬리표를 딱 붙여주는 순간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죠. 이 아주 중요한 꼬리표가 바로 메타데이터입니다. 맞아요. 메타데이터는 한마디로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의 구조는 어떤지, 속성은 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런 모든 설명 정보가 다 메타데이터예요. 데이터라는 상품에 붙어 있는 성분표나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볼까요?
02, 88 이런 숫자만 덩그러니 있으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저 위에 은행 코드라는 메타데이터가 딱 있으니까 아하, 이게 은행을 구별하는 코드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메타데이터는 이렇게 데이터의 숨은 의미를 밝혀주는 열쇠 같은 존재예요. 그럼 이렇게나 중요한 메타데이터는 다 어디에 보관하고 관리할까요? 그게 바로 메타 시스템입니다. 메타 시스템은 한 조직이 가진 모든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용어, 도메인, 코드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종의 중앙 도서관이나 카탈로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데이터는 깨끗하게 정돈됐고 설명서까지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예요. 이 소중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개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노력은 결국 데이터를 함께 쓰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이 잘 닦아놓은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모두가 쉽게 쓸 수 있는 광장으로 꺼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 마지막 관문, 데이터 개방의 핵심 용어들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주자는 오픈 API입니다. 이건 시스템의 원본 데이터는 안전하게 지키면서 필요한 정보만 쏙쏙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데이터 전용 다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스마트폰 날씨 앱이나 지도 앱에서 실시간 정보를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것도 전부 이 오픈 API 덕분입니다. 다음은 오픈 포맷입니다. 아래야 한글이나 엑셀 파일처럼 특정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CSV, XML, JSON처럼 누구나 어떤 컴퓨터에서든 무료로 쉽게 열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개방된 파일 형식을 말해요. 바로 그래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할 때는 특정 회사 프로그램에 묶여있는 엑셀 파일 같은 것보다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CSV 같은 오픈 포맷으로 제공하는 게 원칙이에요. 정보 접근에 있어서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중요한 약속인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개방 DB. 이렇게 잘 정제되고 오픈 포맷으로 변환된 공공 데이터들을 최종적으로 차곡차곡 담아서 국민들이 쉽게 찾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말합니다. 우리가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보는 데이터들이 바로 이 개방 DB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은 공공 데이터의 언어를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이 강력한 언어를 손에 쥐셨는데 이걸로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정말 무한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